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5%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장 초반은 살짝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장 시작 때 나온 게 아니라 장 시작 전 8시부터 호가가 돌기 시작하죠. 그때 살짝 친 겁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약세가 나왔을까요? 보통 고가를 돌파하는 이 상황에서는 매물이 한번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큰 손이 이탈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고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절대 보면 안 된다. 자, 공매도 한번 보시죠. 보세요. 8월 12일, 그렇죠? 종가 65,900원. 그리고 등락률 마이너스 5%. 공매도 대금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 대금 자체가. 일평균 거래 대금이 오늘 1조 5천억이 터졌습니다. 1조 5천억.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코스피가 침체 구간에 있었을 때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이 5조에서 6조 내외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1조 5천억의 대량 거래를 일으키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5월 달에 시세가 붙기 시작한 이후에 딱 중간치 정도의 거래밖에 되지 않는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은 거래 기준 자체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가 들어오는데 개인들의 움직임만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공매도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공매도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공매도 거래는 ETF에서 호가를 대주는 쪽이 있습니다. 이걸 LP라 그래요. LP가 뭐냐? 유동성 공급자. ETF에는 인버스처럼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도 있죠. 그쵸? 펀드라고 부르는데 그냥 종목처럼 거래가 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도 거래를 합니다. 그때는 공매도 거래를 해야겠죠.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5위에서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코스피 기준에서 대형주예요. 미국 시장에 비하면 약하겠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매도는 절대적인 거래 대금보다 매매 비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두 자릿수가 되지 않는, 즉 10% 이하의 매매 비중은 공매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때는 뭐가 나온 거예요? 유동성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쭉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두 자릿수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고가고 실적도 좋아지는 게 아닌데 주가는 한 3배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품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쭉 내려서 보면 없어요, 지금. 그쵸? 5월 달부터 지금 없습니다. 근데 쭉 내려서 보면 나올 거예요. 5월 12일이 아니라 3월 달 정도로 한번 바꿔보죠. 쭉 이렇게 보면 5월 12일 날 봤으니까 4월 달치 볼게요. 쭉 내려서 보면 쭉쭉쭉쭉 내려. 여기 나오네요. 13%. 이거 언제입니까? 4월 9일 날. 가격 얼마예요? 24,000원. 24,000원은 어떤 가격이에요? 4월 25일부터 4월 4일 안에 있는 날 중에 가장 낮은 날입니다. 13%의 공매도가 물린 거. 이때는 공매도 거래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치는 거다. 반대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죠. 개인 투자자입니다. 메이저는 시세를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 기관 이쪽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나왔네 이딴 소리 그냥 싹 다 무시하시고요. 시세가 확인되는 그 시작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고가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신고가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충분히 시세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이 필요하고 어저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종가상 거의 6월 30일 이후에 종가상 가장 높은 가격대예요. 여기 등락 구간 보면 하루에 딱 찍히고 내려온 74,100원이 있지만 종가 기준에서 보면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건 어제가 처음이다. 그리고 나서 고가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한화 오션을 볼 수 있는데 밑에 딱 보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 구간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1월과 2월 달에. 이거 뭡니까? 신고가. 신고가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것.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미래 가치를 땡겨다가 시세에 적용시키는 것.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뭐예요? 신고가. 신고가를 만들었다 주도주가 된다. 주도주는 뭐다? 추세 전환이 돼야 된다. 추세 전환이 되려면 신고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오션 보세요. 11월 달에 뭐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쵸?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업을 콕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발생한 게 언제예요? 요 날이에요. 요 날 뭐예요?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15%로. 여기서 지렛대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조선입니다. 조선이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틀린 게 있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래. 여기 요 날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오션 12% 올랐어요. 7월 31일 날.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안 올랐나요? 올랐잖아요. 1월과 2월 달에 주가가 안 올랐나요? 보세요. 여기에서는 못 삽니다.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돌파, 그러면 매수, 확인 매수, 돌파 매수. 올라가죠? 차익 실현, 차익 실현. 횡보 5개월. 그쵸? 그리고 돌파, 다시 매수.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확하게 대입하면 어때요? 여기서 못 사요. 그리고 반등, 신고가, 매수, 시세 떨어진다. 매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시장이 같이 떨어졌을 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랬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게 4월까지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등, 매수, 돌파, 매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어때요? 자, 하나오션은 이따 보여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50%대 언제? 7월 28일 날. 내려서 보면 어때요? 188% 언제? 7월 1일 날. 이 구간이 발생한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신고가 이후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주가가 쭉 많이 떨어져요.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손절을 내가 쭉 떨어졌을 때 했어. 나 너무 싸게 산 것 같아. 더 떨어지네? 더 싸진 거잖아요. 손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근데 내가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았어요. 안 올라가? 파세요. 두 자릿수가 되기 전에. 손절을 하는 그 순간부터 수익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돼요. 그래야 매매 텀이 빨라집니다.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치지 않더라도 어때요? 준비해서 시세 구간. 어떤 종목? 주도주. 결과는 어때요? 188%.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수익 구간. 연초에는 어떻습니까? 57%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매매했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팔죠? 그런 결과 어때요? 6.8%. 그리고 이번에 한번 매수, 매도. 어제 팔았습니다. 어때요? 33%.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현대마린엔진. 하나오션 가지고 있었죠? 현대마린엔진 조선 줍니다. 어때요? 올라가죠? 하나오션 수익이죠? 강하게 더 들어가세요. 매매해서 오늘 팔았습니다. 8월 12일 13% 수익. 이 밑에 거 이거는 24년 8월 달 작년 겁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36%. 여기 신고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세요. 큰손 대량 이탈이다? 싹 다 무시하세요. 오늘 나온 부분은 그냥 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나오는 해프닝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물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약간의 조정 구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은 길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뭔가 빠르게 그 임기 초반에 빠르게 막 다 칠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년이 되잖아요. 중간선거거든요. 내년 되면 중간선거가 있는데 뭐 관세 계속 끌고 나오고 이래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선거 치면 남은 2년의 임기를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게 되겠냐고요. 빨리 끝내고 지금부터는 유동성을 불러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OBBBA 법안이에요. 감세안. 감세안은 뭐예요? 시중의 유동성을 풀겠다. 트럼프식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경제지표를 까야 돼요. 그쵸? 한번 박살이 나야 됩니다. 뭐 고용이 박살나든 GDP가 박살나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역성장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말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미증시 기준에서 보더라도 보세요. 나스닥이 8월 1일 2%대 빠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월 31일 고가에서 보합권이 끝났으니까 1.5%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가격을 확인하는 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AI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에너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죠. 인프라가 깔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밑에 거 지우고 장기 차트로 보겠습니다. 변압기, 이것도 변압기, 그쵸?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장기간 나온다. 23년도 상승, 24년도 상승, 25년도 또 상승, 그쵸? 현대일렉트릭 뭐예요? 23년도 상승, 24년도에 폭발,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횡보 구간을 살짝 거쳤지만 25년도에 또 상승.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요, 실적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딱 하나다. 신고가 이후에는 주가가 쉽게 안 꺾인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조정은 있다.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는 거 그냥 일반적인 조정 구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상당히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냥 조금씩 이렇게 등락 주면서 위쪽으로 가면서 고가 돌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40조면 코스피에서 5위권 정도가 나와요. 코스피에서. 그러면 코스피에서 5위권 종목군들이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달린다? 그러면 코스피 움직임이 미증시를 무시하고 달린 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장하고 맞춰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 부근에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지만 확인하는 구간까지 기다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쁜 부분 없고요.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뭐 세금을 때리니 많이 뭐 대주주 기준을 낮추니 많이 이러는데 싹 다 무시하세요. 이미 시장은 5,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즉 정부 코멘트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다. 언제까지? 최소한 이번 정부 2년차까지는. 그쵸? 아니 그래 확 좁히더라도 최소한 이번 정부 1년차까지는. 아직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달이 남았어요.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린 뭘 해야 돼요? 그냥 믿으세요. 뭐를? 이번 정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믿지 마세요. 뭐 민주당에서 잡든 국민의힘에서 잡든 싹 다 믿지 마세요. 뭐 둘 다 똑같은 놈 아닙니까?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이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얘기를 하네. 시장이 반응하네. 시장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시세를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쵸? 이런 정도의 시세 먹을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로 어때요? 1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든다고요.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따라가세요. 그래야지만 항상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관련된 내용 8월 12일인데 시장 코멘트는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주도 섹터 관련돼서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정강우약, 주도주 순환매, 원전조선 하락 마감. 근데 카카오 반등 시도 중. 뭐예요?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원전조선은 최근에 강했고 카카오는 7월에 약했다. 둘 다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먼저 약하고 조정을 먼저 받았었던 카카오는 반등을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딱 7월 직전까지 강했으니까 기간 조정 보내고 있고, 그리고 다시 고가를 트라이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충분하게 기간 조정 2월달까지 강했는데 3, 4, 5, 6월달까지 조정을 보였고 7월달에 준비 과정을 거쳤고 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내면서 8월 중순까지 강했다. 그럼 당연히 또 조정 받아야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튀기 시작하는 거. 카카오는 7월달에 많이 빠졌거든요. 카카오페이 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주도주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둘 다 신고가 종목이다. 주도주 순환매, 타점 공유할 때 맞춰서 매매하면 된다. 그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뭐예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내용 보시면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눌러보세요. 내가 매매한 내용 다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뭐 언제 사고 팔았는지.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몇 프로 수익입니까 이거? 151%. 언제예요? 7월 28일 날. 내려볼까요? 181% 언제예요? 25년 7월 1일. 다 여기에요. 그리고 8949, 8949 지금 보유 중. 오늘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내일 중요합니다. 내일도 어떻게 가격대가 변화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 소통방은 다 무료예요. 돈 안 받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 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뭐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어때요? 어제 매도했어요. 언제? 떨어지는 거 보고 보세요. 쭉 올려서 보면 8월 11일 하나오션 109,500원 7% 빠졌을 때입니다. 그쵸? 장 시작 때 6% 약세, 시장가 매도 35% 수익 실현. 오늘 또 빠지잖아요. 그냥 빠져서 파는 거예요. 빠져서. 아니 이제 빠질 거예요가 아니라 그냥 빠져서 파는 거라고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수익 어때요? 30% 이상씩.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100% 이상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올해만 이렇게 되는 거냐? 올해 시장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볼게요. 신고가 24년 25년 7월 달에도 이 구간이거든요. 떨어지니까 팔잖아요. 33%. 밑에 내려볼까요? 24년 어때요? 30%대 계속 터지죠.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이오, 조선, 원전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DI 어때요? 신고가 25%, 14%. 쭉 내려볼까요? 26%, 22%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로봇 한번 볼까요? 에브리봇 신고가 47%, 24년 2월 8일 신고가.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안에서 터진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략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내용이겠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그냥 넘어가지. 꼭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줍니다.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큰손 어쩌고 저쩌고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이다. 이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냈고 시세까지 만들어냈는데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을 보낸 것,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상 한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으면 3배 이상 올랐죠. 이 정도 됐으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고가 조정만 받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종가상 최고가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오늘 CPI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증시는 올라간다. 그럼 그 구간에 맞춰서 AI가 이끌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타점은 또 나올 거다. 오늘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8월 달에 주도주군, 즉 신고가 종목이죠. 이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